전 대표님, 네. 18일 저녁에 예. TV 토론이 예. 이 대선 첫 번째죠.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대선 후보가 나왔어요. 예. 저는 원래는 3명 나오는 줄 알았더니 또 민노당의 예. 권영국 후보도 나왔습니다. 예. 이재명을 좀 지원 사격으로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기준에 따라서 나왔으니까 예. 그걸 그렇죠. 뭘 탓할 것은 없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너무 아웃복싱을 하는 바람에 좀 그렇게 우리 시청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흥미가 진진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이재명이가 어제 아웃복싱하고 침대 축구하고 예. 부자 몸조심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 토론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굉장히 잘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준석 개혁신당 이 후보가 저는 처음에 이재명 대신에 김문수 후보를 두들길 줄 알았거든요. 다들 그렇게 많이 예상들을 근데 했죠. 오히려 이재명을 더 두드렸어요. 그래서 뭐저 정도가 아니라 벌처럼 그렇죠. 달라들어서 예. 쏘아대더구만요. 그래서 그 언어의 그 약점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준석 후보가 그냥 아주 파고들어서 그냥 작사를 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어제는 이재명, 권영국 편하고 이준석, 김문수 편 싸움인데 예. 김문수, 이준석 조가 어제는 압승을 했죠. 김문수, 예. 이준석의 협공에 예. 이재명가 아웃복싱으로 달아나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뭐 왜곡이다, 단편적이다, 극단적이다 네. 이런 말로 지금 피해버린 것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질문의 핵심들은 싹 예. 피해가 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달아난다고 해서 우리 시청자들의 평가까지도 달아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가는 평가대로 다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김문수, 이준석의 브로맨스가 좀 잘 맞은 것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이준석 후보가 제가 뭔가 생각을 잘한 것 같아요. 예, 이재명을 두드려야지 괜히 김문수 후보 두드리면 자기 설 자리가 더 없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이재명이가 그 엉터리 같은 뭐 호텔 경제학이니 엉터리 같은 얘기들 예. 그 하나하나 이준석 후보가 그냥 깨물었죠. 물어 뜯었죠. 제가 보니까 상당히 잘했는데 이런 토론이 조금 더 자주 있었으면 앞으로 2번 더 있거든요. 너무 적어요. 사회 분야 이제 23일 날하고 정치 분야 27일 날 이제 2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어제 김문수 후보가 점수는 많이 얻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판을 확 바꿀 정도 그 대형 그렇죠. 사고가 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케어 펀치가 하나 나와서 이재명이가 비틀거려야지 좀 뭐가 홍수아니가 뭐 카라스키안가 두드린 것처럼 크게 나왔어야 되는데 펀치는 많이 날렸습니다만은 아직 그 다운시킬 정도 케어 펀치는 아직 안 나왔다. 이래서 앞으로 2번 남았을 때 좀 결정적인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결국은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노회한 이재명 거짓말로 사사사사 피해가는 어떻게 보면 뒷걸음치는 비겁한 이재명을 이기려면은 저렇게 점잖은 말로만 될까? 김문수 후보도 이제 독을 품고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너무 점잖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 그렇죠. 그렇죠. 잔펀치는 많이 날렸는데 그렇죠. 예, 그걸 맞고 떨어져 버려야 하거든. 그렇죠. 판이 뒤집어져야 그렇죠. 그건 없었지 않나요? 예, 그게 좀 아쉽고. 그게 좀 아쉽죠. 어제 뭐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과거 왜 진보 통합당인가 이정희 후보가 나 박근혜 떨어뜨리러 나왔습니다 한 거 그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김문수 물러가라 소리밖에 아는 게 없더라고요. 하지만은 이런 사람 방해에도 불구하고 뭐 효과적으로 냈습니다만은 앞으로 2번 더 남았을 때 케어 펀치를 한번 날리려면은 김문수 후보가 비장의 카드를 좀 하나 좀 꺼내놨으면 싶습니다. 국민들한테 정말 시일야 방송대국 쓰는 심정으로 김종근 의사가 권총을 뽑아들어서 이 또 잃어보면 겨냥하는 심정으로 뭔가 하나 큰 거를 좀 터뜨렸으면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든가 아니면 국민들이 정말 깜짝 놀랄 공약 하나 같은 그렇죠. 것을 들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아, 저렇게만 된다면야 우리나라가 한번 희망을 가져볼 만하다.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뭐 일자리 대통령 좋습니다만 네. 그건 문재인은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일자리 그렇죠. 그렇게 너무 식상한 이 주제를 갖고 나오면은 감흥이 없어요. 그렇죠. 감흥이. 어제 첫 시작부터 김문수 후보가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 정말 중요하긴 한 건데.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중요하고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 완전 판가리 하기 위해서 규제 혁신처를 만들겠다. 아무리 해도 규제 안 없어지거든요. 정부 부처가 다 꽁꽁 들고 있어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마다 네. 규제 이거 혁파하겠다 했는데 그 혁파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 규제 혁파는 정말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하나하나 핀셋처럼 찍고 나가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왜 한덕수 총리실에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 몇 명 모여서 맨날 회의 몇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어제 토론회를 보니까 김문수 후보는 옳은 얘기인데 좀 자극적으로 시청자한테 다가오는 게 조금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재명은 정말 위험한 인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란봉투법 뭐 이런 거 대통령 되면 당연히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다 한대요. 탈원전, 네. 기존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거부권이 행사되는 이런 법안들, 또 헌법이라든가 민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에도 저촉되는 법안들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마이웨이를 하겠다. 그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자영업 대출 탕감해주겠다.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김문수 후보한테 이재명이가 그랬잖아요. 정부가 지금이라도 서민의 비용을 떠안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재명이가 꿈꾸는 미래는 정부가 막 퍼주는 거예요. 그 정부 파산이 보듯 뻔합니다. 어제 그런 위험한 게 다 드러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국민들이 잘 보고 좀 판단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어제 이준석 후보가 역시 젊은 감각으로 아주 콕콕 파고든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돈 땡겨서 해주겠다 하는데 돈은 어디서 재정은 어디서 확보할지 그렇죠. 어떻게 이거는 말이 없다. 그렇죠. 그런 얘기 있었죠.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얘기만 한다. 이게 사이비 종교랑 같은 거 아니냐? 사이비 종교가 맨날 약속만 하잖아요. 어려울 때 사이비 종교에 걸리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또 어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주 4일째, 주 5일째 좋은데, 하고 임금 감소 없이 어떻게 주 4일째, 5일째 하냐. 그리고 청년 채용을 늘린다고 하면서 정년 연장을 하면은 그게 어떻게 동시에 가능하냐. 맞잖아요. 기존에 사람이 나가야지, 퇴직을 해야지 청년을 뽑을 수가 있는데 정년 연장을 65세, 70세 하면 퇴직이 없으면 어떻게 뽑아요, 기업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준석 후보가 어제 그런 얘기는 옳은 지적이죠. 서로 전혀 상반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 가서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퍼주겠다는 얘기. 그거를 간파하는 게 이제 국민의 수준, 민도죠, 민도. 이제 어제 그런 흐름을 좀 보는 좀 국민들이 좀 돼야지 눈이 뜨는 국민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저는 각성을 시키는 효과가 있을지 그게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이른바 이재명이가 말했다는 그 호텔 경제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도 상당히 공격을 했고 그러니까 호텔에 예약을 해서 돈을 뭐 10만 원 보내면은 그 돈이 나중에 그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그동안 돈이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그거는 경제의 연관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지 중요하지 않은 거다. 민주당 그 패널이 역성을 드는 얘기 하던데 저는 이 호텔 경제학이 이재명이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가를 나타내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난 16일 날 군산 유세 가서 얘기했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호텔의 예약금을 10만 원을 내면은 호텔 주인이 그걸 식품 가게에다가 외상값을 갖고 또 식품 가게 주인은 또 그걸 또 통닭을 사 먹고
그럼 또 통닭 가게 주인은 또 신발 외상값을 갖고 신발 가게 주인은 그거하고 또 빵 사 먹고 그러니까 신발 가게, 식품 가게, 빵 가게, 뭐 호텔 다 좋아진다. 나중에 호텔 예약금을 취소를 해도 이 경제 효과는 그대로 살아난다. 이것처럼 위험한 말이 어디 있어요? 참 말도 안 이게 되는. 경제 전문 용어로 그래서 괴짜 경제학이라는 거 아닙니까? 괴짜 경제학이라고 책이 있었어요. 아, 근데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엉터리는 아니에요. 이 호텔 예약한 사람 취소를 하면은 호텔은 가공의 매출로 쓴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몇 번 있으면 호텔 망합니다. 그러니까 호텔 파산해요. 그때 취소하는데요. 예. 그리고 돈을 쓰는 과정에서 돈이 사라져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준석 후보가 그런 거 공격을 잘한 것 같아요. 지자체장이 경기도 법가를 이제 빗대 가지고 법인카드 가지고 고기 사 먹고 과일 사 먹고 그러면은 돈이 경제가 살아나느냐? 이준석이가 아주 뼈 때리는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할 때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 먹고 제사상 보고 일제 샴푸 사고 한 거 그거를 그렇게 하면 경기가 살아나냐? 정말 이재명이가 뻔뻔해서 우리 같으면 얼굴이 벌개질 건데 이재명은 더 뻔뻔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 정부 지원금 자영업자 지원하고 개인한테도 돈 줬잖아요. 네. 그게 실제 소비에 쓴 건 30%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게 호텔 경제학이라는 게 위험한 게 이게 기본소득 이재명이가 한 거, 뭐 대출 탕감, 뭐 돈 나눠 뿌리기 있잖아요. 예. 이게 다 이 호텔 경제학하고 일맥상통하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돈 뿌리는 거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김문수 후보도 대북 송금 문제라든가 이재명의 반미 성향 이런 것들도 또 쎄쎄 발언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공격을 했는데 이재명은 대북 송금 그거야말로 억지 기소다. 썩 다른 말로 이게 돌려가지고 넘어가 버리고 뭐 쌍방울에 어쩌고 뭐 하면서 뭐 지사하고 부지사는 어떻게 보면은 단일 티켓인데 자기가 뽑은 게 부지사 아니에요. 예. 이화영이가 그 많은 돈을 대북 송금하고 쌍방울 거 땡기고 그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저 백현동 같은 경우도 벌써 대법 판결 났잖아요. 김인섭 씨 같은 경우는. 근데도 모르쇠 하는 게 어떻게 통하냐 말이에요. 근데도 이재명은 다른 얘기를 슬쩍 꺼내가지고 어물쩍 넘어가요. 그 동문서답, 마이동풍 뭐 하여튼 이 토론으로 말하면 뭐 허수아비 논법이죠. 그냥 거짓말로 끌어당겨가지고 얼렁뚱땅 묻혀서 넘어가는 거. 예? 그러니까 자세히 시청자들이 안 보면은 시청자들도 그냥 이재명이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실실 뭐 웃어가면서 하네. 이거 그래도 좀 무서운 사람은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호감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TV 토론 내용을 하나하나 좀 규명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뭐 여러 가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든가 또 한미 동맹 문제 그리고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문제 여러 가지 현안들도 많이 다뤄졌는데요.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뭐 경제라든가 안보하고 아주 직결된 사안들 아닙니까? 이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큰 틀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좀 말싸움으로 이렇게 끝난 것 아닌가 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뭐 쎄쎄 발언 이런 것도 가지고 이런 문제도 이재명이가 너무 교원 영색을 하면서 넘어가 버리. 국민이 넘어가면 안 돼요. 요새 넷플릭스에서 터닝 포인트라고 베트남 전쟁 다룬 그렇습니까? 다큐멘터리 5회 있거든요. 베트남 전쟁에서 남베트남이 망한 건 간단하더라고요. 미국이 어느 날 손 떼고 북베트남은 계속 러시아, 소련, 중국 지원 받는데 미국이 손 떼고 가니까 이 베트남은 지도자끼리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망하는 거더라고요. 미국 그 비밀 문서 그 대통령들이 그때 닉슨 대통령 그 다음에 포드 대통령 한 육성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키신저하고 야 우리가 빠져나오는데 요거도 먹을 것 같으니까 저 베트남 내분이 심하다는 걸 강조하면서 빠져나오자. 그렇게 해서 빠져나왔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미국만 보던 베트남 순식간에 망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걸 되지 않을까 저는 너무 겁이 나요. 지금 북한은 러시아
기술을 받아가지고 지금 공대공 미사일까지 지금 그러니까요. 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죠? 핵도 없죠. 재래식 무기도 지금 오히려 북한이 저렇게 자칫하면 역전될 가능성이 일치월장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전력이. 네. 우리는 저 미국만 쳐다보고 쉐쉐 이것만 하다가 우리나라가 성할까요? 정말 우리 안보 분단에 있는 우리 형편에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아니라고 이 사기꾼들이 판친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대가를 치러야죠. 그 다큐멘터리도 그 남베트남 그 주민들이 수십만이 배 타고 도망가는 때 피난할 때 그 처참한 모습 그 눈물 없이 못 보겠더라고요. 우리도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특히 어제도 이재명은 그 탈원전 문제는 이것을 그대로 고집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원전을 활용을 하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근데 재생에너지는 어제 김문수 후보가 네. 잘 지적했잖아요. 아니 6분의 1, 8분의 1뿐이 안 드는데 네. 원전을 하면 네.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이 원전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네. 기술을 강국이죠. 갖고 네. 원전 강국 아니냐. 그렇죠. 당신 그 원전 언제 시찰 한번 했느냐. 그러니까 가본 적도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러면서 네. 이 재생에너지를 해가지고 네. 우리 AI에다가 100조를 투자하고 뭐 데이터 센터를 막 그게 어마어마한 전력이 소요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원전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렇죠. AI가 뭐 전기 많이 드는 건데 수십조 들어서 뭐 AI 강국을 한다면서 예. 반도체든 뭐든 이게 전부 전력 아닙니까? 말을 자꾸 이재명이는 어디다 갖다 놔도 면피할 수 있게 말을 자꾸 한 자락을 깔아요. 예. 원전도 해야 되지만 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 중심으로 해야 한다, 이게 뭐 뭐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국민들부터. 나중에 보면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한 거야 하고 말 뒤집어도 그 국민들이 헷갈리게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걸 이준석이가 어제 그 얘기를 좀 잘했죠. 예, 이게 잘치다면은 AI 갈라파고스도 될 수 있다. 챗 GPT 하나만 하는데도 12조 예산이 드는데 그만큼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이재명은 완전히 저 말하는 거 봐서는 정말 진실성이 없고 교원 영색 그때 뭐 말 장난해서 빠져나오고 뭐 양두구육 뭐 여러 가지 한자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서도 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 나머지 네. 두 번의 TV 토론이 있는데 18일 토론에서는 어느 쪽이 네. 결정적으로 우세하다 네. 이렇게는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23, 27 두 차례 네. 토론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네. 진짜 판세를 뒤집을 카드를 들고 나왔으면 네. 좋겠다. 그리고 네. 이재명은 굳히기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뒤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점잖하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판을 뒤집으려면은 인파이터로 그냥 착산을 내는 그런 전법을 써야 하거든요. 아니, 네거티브 전법도 써야 하고요. 아니, 전쟁에서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강을 건너올 때, 그럴 때 공격하고, 아니면 건너와서, 그, 막사 칠 때, 솥단지 걸 때, 어수선할 때 공격하고 해야 되는데,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고 강 건널 때 기다리고, 진지 구축할 때 기다리고, 평원에서 1대1로 싸워서, 그래서 어떻게 이깁니까? 기습을 해야죠. 야습도 하고, 그래서. 생각하지 못한 뒤통수도 때리고, 저는 김문수 후보가 옛날에 한동훈 후보랑 할 때 잘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해를 했거든요. 저분이 왜 저럴까. 세대교체라는 말도 못 알아듣고, 저는 그래서 어느로 한 줄 알았더니 고문 후유증으로 귀 한쪽이 잘 안 들린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 고문 옛날에 받을 때 얼마나 콕도하게 받았습니까? 그런 것도 좀 어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나하고 그럼요. 고문 후유증으로 잘 못 들리니까 네가 말 똑바로 해. 예,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왜 이렇게 들었네요. 답답할까? 그랬거든요. 고문 후유증이래요. 그런 거를 자기도 그렇군요. 이재명이가 살지 않은 길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고문 그걸로 받고 대비를 시켜야죠. 자기 희생했고 자기 가진 재산 별로고 돈 한 푼도 안 대먹고 지금 요새 GTX요. 일산 저쪽 광교 사는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일산에서 파주에서 서울로 GTX 타면 순식간에 온답니다. 뭐 20분이 걸린다든가 뭐 20, 30분이면 다 난리가 오죠. 났어요. 예. 또 판교에서 또 저 수서역까지도 뭐 10분도 안 걸린대요. 그런 거가 김문수부터 시작했거든요. 예. 경기지사 때. 이재명이는 법인카드로 소고기밖에 안 사 먹었어요. 돈 떼먹고.
그런 거는 좀 더 효과적으로 좀 알려야죠. 더군다나 이재명이가 벌써 대선을 선거를 3번 치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미꾸라지 정도가 아니라 반질반질하기는 장어 아닙니까? 장어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웬만히 손으로 잡아갖고는 빠져나가 버려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칼로 탁 목을 내리쳐야 합니다. 그 결연한 각오, 예.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의지, 뭐 이게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예. 네. 김문수 후보님이 좀 파이팅을 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김문수 개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패에 달린 문제입니다. 네.